구독. 안녕하세요. 오독오독의 수련입니다. 오늘 다룰 작품은 3명의 주인공이 도쿄 최고의 재즈 클럽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 원작의 영화 블루 자이언트입니다. 오늘은 스포가 없으니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께서도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영화는 일본에서는 2023년 2월, 한국에서는 같은 해 10월에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한국에서의 1주년 기념 재개봉을 해서 마침 지금도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개봉 당시 이 영화를 극장에서 3번 보았습니다. 주인공들이 성장하며 각기 다른 어딘가로 도달하는 서사도 좋았지만 영화 속 연주 장면에 빠져들어서 마치 라이브 공연을 보러 가는 감각으로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영화관마다 재개봉을 맞이해 극장 상영과 더불어 다양한 GV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 중에 또 관람하러 갈 예정이고요. 만화 블루 자이언트는 2013년부터 연재를 시작해 지금까지 일본 센다이와 도쿄 배경의 블루 자이언트, 유럽 배경의 블루 자이언트 10브릴, 미국 배경의 블루 자이언트 익스플로러, 뉴욕 배경의 블루 자이언트 모멘텀으로 연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영화 블루 자이언트는 도쿄를 배경으로 하는 블루 자이언트 시리즈의 4권 후반부터 10권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원작 만화는 재즈를 테마로 하고 있지만 만화라서 소리가 없습니다. 텍스트와 그림만으로 독자들이 음악의 소리나 파워를 상상해야 했죠. 영화화가 된다고 할 때 가장 기대되는 점은 역시 작품 속 소리들을 어떻게 구현할지의 문제입니다. 영화 블루 자이언트의 음악과 피아노 연주는 일본의 유명 재즈 피아니스트 우에하라 히로미가 맡았습니다. 히로미의 영화 개봉 기념 코멘트에 따르면 처음 블루 자이언트를 읽었을 때 소리가 들려온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울리고 있는 그 소리를 영화 속에 재현하면서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배경음악을 담당할 수 있어 감개무량하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영화 속 일본 최고의 재즈 클럽이라고 나오는 소 블루의 모델이 된 실제 재즈 클럽 블루노트에서 원작을 배경으로 한 블루 자이언트 나이트 공연에 출연하기도 했죠. 히로미는 그래미상을 수상하고 미국에서도 성공한 세계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사실 저는 히로미를 도쿄올림픽 개막식 때 처음 접했는데 그때의 인상과 영화를 보고 난 뒤의 인상이 크게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원작 만화와 영화에서는 실제 유명 재즈 연주자들의 앨범과 곡이 노출됩니다. 언급된 재즈 음악들을 찾아 들어보면서 취향인 음악들을 몇몇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재즈가 유행한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 언덕 위의 아폴론에도 중요하게 등장했던 아트 블레키가 이 영화에서도 드럼 포지션의 타마다와 관련해서 의미 있게 등장한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블루 자이언트에서 언급된 재즈곡들만 모아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걸 발견하기도 해서 그걸 틀어놓고 만화를 보기도 했고요. 여전히 재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재즈곡들을 다양하게 접해본 덕에 제 플레이리스트의 세계가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원작 작가인 이시즈카 시니치는 1971년생으로 중학교 시절에 브라스 밴드부였다고 합니다. 미국 유학 후 귀국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28살에 만화로 정직한 이력도 지니고 있죠. 그는 이 블루 자이언트 작품으로 소아과학 만화상과 일본 문화청 만화 부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이의 고향이자 작품의 초반 무대인 센다이에는 블루 자이언트 기념비가 세워지기도 했고요. 영화의 줄거리를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즈를 위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도쿄로 상경한 다이가 우연히 라이브하우스에서 만난 유키노리와 팀을 짜고 이어서 다이의 소리에 감화된 다이의 고교 동창 타마다까지 셋이 제스를 결성합니다. 전력으로 테너 색소폰을 부는 다이, 어린 시절부터 재즈의 모든 것을 바쳐온 피아노의 유키노리, 그리고 음악 경험이 없는 초심자 드럼의 타마다. 동갑인 이 셋의 목표는 일본 최고의 재즈 클럽인 소 블루의 무대에 오르고 일본의 재즈씬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모해 보이는 이 도전을 향해 셋은 함께 나아가죠.
제목인 블루자이언트의 뜻은 영화 후반이 되어서야 다이의 색소폰 스승 유기의 입을 통해 밝혀집니다. 유이는 버클리 음대에서 유학하던 젊은 시절 세계에서 제일 빛나는 재즈 연주자를 블루자이언트라고 불렀습니다. 너무나도 고운이라 붉은색을 넘어 푸른색으로 빛나는 거성이죠. 일본에서의 다이의 캐릭터 포스터에는 파랗게 빛날 때까지 뜨겁게 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연주하는 다이의 모습은 푸르게 빛나 보입니다. 오로지 세계 제1의 재즈 연주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테너 색소폰을 시작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는 다른 연주자들과는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런 다이의 모습을 지탱해주는 건 그가 색소폰을 불어온 3년의 시간입니다. 영화에서는 다이의 고향인 샌다이에서의 내용이 영화 오프닝에서 짧게만 등장합니다. 한겨울에 눈 내리는 강가에서 색소폰을 연습하는 다이에 이어 쌓인 눈을 밟고 앞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고양이의 모습이 등장하죠. 3년 동안 다이는 그곳에서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매일매일 계속해서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원작자인 이시즈카 시네치의 인터뷰에 따르면 눈 속을 걸어가는 길고양이가 등장하는 이 영화 첫 부분에 다이라는 캐릭터와 이 영화의 본연의 모습을 담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다이는 악기를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기 쉽지 않은 세계 최고의 재즈 연주자가 되겠다는 이 목표를 매일같이 떠올리고 연습하면서 그저 앞을 향해 나아갔죠. 그는 그렇게 실력과 내면을 이으며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했고 영화에서는 이미 그렇게 성장한 모습부터 등장합니다. 다른 두 멤버는 각자 벽에 부딪히거나 어떤 갈등을 겪는 데에 비해 다이에게는 별다른 트러블이 등장하지 않는 것도 그가 이미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에 다이에게는 블루자이언트가 어울립니다. 주인공 셋이 팀의 이름은 제스입니다. 이름의 뜻은 만화에서 좀 더 자세히 해석됩니다. 원래 재즈는 제스라고 불렸는데 뉴올리언스에 이어 시카고로 전파된 뒤부터 재즈가 되었죠. 이들이 제스로 팀 이름을 지은 건 이 음악의 근원, 이 음악의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 의지는 극 중에서 제스가 재즈 페스티벌에서 만난 뒷타임의 아티스트와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테너 색소폰의 다이는 마치 열혈물의 왕도와 같은 인물입니다. 색소폰 시작한 지 얼마 됐냐는 유키노리의 질문에 다이가 3년이라고 말하자 유키노리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4개 피며 자신은 4살부터 피아노를 쳤다고 하죠. 생각보다 짧은 다이의 경력에 기대를 낮춘 듯한 유키노리였지만 이후 다이의 연주를 들은 그는 다이가 보낸 3년이라는 시간의 밀도를 느낍니다. 3년 동안 어떻게 연습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연주했을지 다이의 소리에서 느껴지기에 몰래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죠. 영화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원작 만화에서는 다이가 처음 색소폰 소리를 내고 스케일부터 연습하는 모습과 초심자라서 경험하는 미숙한 실수와 실패가 드러나 있습니다. 음악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무엇이 되고 싶다, 무언가를 잘하고 싶다 하고 생각했을 때 해야 하는 건 단순합니다. 그냥 그걸 매일 계속 하는 거죠. 안 되면 안 된다고 접지 말고 될 때까지요. 스승에게 배우기도 하고 그 분야의 대가를 모방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이 본인이 직접 해야만 합니다. 다이는 실제로 매일 했지만 결코 모두에게 당연한 일은 아니죠. 같이 놀자는 친구의 제안도, 굳은 날씨도, 계속해서 나가는 악기 관련 지출의 부담도 다이에게는 핑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어제와 오늘, 내일의 소리를 비교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다이는 짧은 시간에도 기술과 내면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죠. 승부의 세계가 명확한 스포츠에 비해 음악에서는 골이라고 할 만한 지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의 블루자이언트 영화 홍보 중에는 2번 없을 이 순간을 전력으로 올려라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이가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재즈 연주자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앨범을 팔거나 평단으로부터 극찬을 받는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는 매일 자신이 연주하는 순간마다 스스로를 세계 최고의 재즈 연주자라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쏟아내며 소리를 내기 때문이죠. 고리 없는 세계에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걸 매일 쏟아내면서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건 다른 영역의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행복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해오고 있는 다이는 그렇기에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될 수 있고요. 재즈라는 틀 안에서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자신만의 소리를 적재적소해내는 다이의 모습과 젊음, 열기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피아노의 유키노리에게서는 비단 음악에만 해당되지 않을 언제, 누구와 만났나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키노리의 집은 원래 음악 교실을 써서 일찍이 음악을 접할 수 있는 환경도 좋았고 본인도 전념을 다해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또래에 비해 어느 높은 경지까지는 다다랐지만 한계를 느껴 함께할 멤버를 찾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틀 안에서 기술로만 연명하는 재즈 연주자들에게는 도무지 흥미를 갖지 못하던 그는 우연히 다이를 만나 팀을 짜게 됩니다. 유키노리는 아직 10대지만 경험과 경력을 모두 완비한 대단한 인재입니다. 젊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소블루의 타이라와 같이 잘못을 냉철하게 지적해주는 어른을 만나 고쳐나가기도 합니다. 유키노리가 잠시 세션으로 함께했던 기타리스트 카와키타는 원작 만화 6권에서 연주자들이 언제 누구와 만났나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서로를 디딤돌 삼아 성장할 때 혼자서는 낼 수 없는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뒤에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또 그 소리에 맞는 새로운 연주자를 만나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하죠. 기술과 경험에는 자신이 있지만 내장을 다 까뒤집어 보여줄 각오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낸 솔로를 해본 적은 없는 유키노리였습니다. 그러다 다이, 타마다와 함께 연주를 하면서 처음으로 할 수 있게 되죠. 혼자가 아닌 함께 있기에 이전엔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곳에 도달하는 경험이 유키노리의 모습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살면서 어떠한 갈등과 시련을 겪어도 제대로 마주하고 동료와 함께 넘기는 모습도 초반과는 다르게 많이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은 애정과 깊은 인상을 느낀 드럼의 타마다입니다. 다이와 같은 센다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로 상경해 대학을 다니는 타마다의 집에 다이가 눌러 삽니다. 명확하게 극중에서 언급되진 않지만 대학 건물 모양을 보면 타마다는 와세다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와 같이 대학교에서도 축구부에 들어간 그지만 부원들이 적당히 축구에 임하면서 축구 외에 다른 노는 데에 관심이 많은 모습을 보이자 실망감에 그만두고 나옵니다. 그날 밤 다이가 색소폰을 연습하는 장소에 들른 타마다에게 다이는 마침 잘 왔다며 캔이랑 나뭇가지를 건네며 잠시 이거 두드리면서 옆에서 박자 좀 맞춰달라고 하죠. 몰두해서 연습하는 다이의 소리와 함께 캔을 두드리는 타마다는 자신도 혹시 할 수 있을지 물어봅니다. 마침 다이와 유키노리에게는 드럼이 필요했기에 다이는 타마다를 팀으로 데려오죠. 악기를 잡아본 적도 없는 초심자 타마다의 등장에 유키노리는 경악하지만 타마다는 할부로 전자드럼을 질러 연습하고 어린이들도 다니는 드럼 학원까지 다니면서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그 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프로가 되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고 나중에 대학교도 졸업해서 취직할 거지만 타마다는 그 해에는 유급까지 하면서 드럼에 몰두합니다. 극 초반에는 음악 경험이 없는 초심자답게 어색하고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운 소리를 내던 그가 나중에는 길고 화려한 솔로 연주를 해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시점에서 인터뷰하는 타마다의 모습을 보면 왜 프로가 되지 않을 건데 그렇게까지 일반인이 열심히 했을까 하고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하고 싶은데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젊고 축구부 출신으로 체력도 있고 옆에 자극을 주는 뛰어난 연주자도 있고 악기도 있고 하고 싶은 마음까지 있으니 제대로 열심히 하는 거죠. 제가 가장 놀란 점은 압도적인 레벨 차이가 나는 둘과 함께 연주를 하면서 소리를 섞을 용기를 어떻게 계속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라이브 초반에 타마다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실수를 하고
공연이 끝날 때마다 연주에 대한 칭찬에 둘러싸이는 다이와 유키노리와는 달리 타마다 주변의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주 공연에 오는 관객은 느낄 수 있을 만큼 매 라이브 공연마다 타마다의 소리는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매번 어떻게든 같이 연습을 하고 무대에 서서 연주를 했기 때문이죠. 노력하고 연습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것과 부족한 실력임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무대에 올라 남들에게 보여주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해서 무대에 오르는 게 아니라 무대에 오르면서 성장하는 거죠. 후자는 굉장한 용기와 실행력, 자기 혐오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랬기에 영화 마지막에 등장하는 곡의 극후반 타마다의 드럼 솔로가 가장 사무치게 와닿았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곡은 피아노가 없는 버전의 We Will입니다. 색소폰과 드럼만으로 라이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완벽하게 부숴주었던 곡이었습니다. 한동안은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이 음악이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종종 들으면서 어딘가에 다녀오기도 하고요. 재즈의 결말은 재즈로 갈 수 있는 곳과 멤버들 각자가 가고 싶은 곳의 조화가 잘 되었기에 미련 없이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범인과 비범인의 경계가 나뉘는 세계를 그리면서도 성장만을 강조한 살풍경이 아니어서 좋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뜨겁고 격렬한 젊은 에너지가 음악, 그 중에서도 재즈로 분출되는 모습은 의욕이 떨어질 때마다 꺼내보고 싶게 하기도 했고요. 각자가 무엇이 되고 싶고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모습에선 스스로의 실력과 가능성, 한계를 정확히 아는 데서 오는 자신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홍대에 있는 클럽 에반스, 로폰기에 있는 빌보드 도쿄와 같은 공연장에서 본 공연들도 생각났습니다. 나중에 일본에 간다면 모델이 된 곳들도 가고 싶어지기도 했고요. 저는 한때 라 벤타나라는 탱고 재즈 밴드에 빠져서 열리는 공연마다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자리에서 연주를 들으면서 연주자들의 모습을 보자면 분명 같은 장소에 있지만 이분들은 나와 다른 세계에 계신 게 아닌 걸까 싶었던 기억이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재즈를 좋아하는 분도 재즈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분명 만족하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장점은 사운드가 좋은 극장에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인 만큼 아직 안 본 분들이 계시다면 재개봉 중인 지금 극장에서 관람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오독오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오늘 방송에 대한 후기와 감상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인스타그램과 X에 남겨주세요. 이상 일본 서브컬처로 오독하는 오독오독이었습니다.